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1대1 질문을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프라인 수업을 하느라고 이제 그 질문을 좀 받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고 하면 AC save as가 아니라 여기다 no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정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동 저장하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yes인지 no인지 이건 뭐 문제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no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해결이 됐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도 여기 이렇게 줬는데,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최소 수량과 최대 수량에 입력된 값의 범위다, 이 말을 보고 아주 굉장히 조건을 잘 주셨어요. 이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 txt 최소 수량 이상이고 txt 최대 수량 이하이다. 그래서 AND를 주고 컨트롤 상자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으로 띄어쓰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정상적인 문법으로 쓰고 실행을 할 때 저희가 오류가 발생하면 런타임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런타임 에러가 걸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쿼리식의 연산자가 없는 오류가 뜨냐? txt 최소 수량하고 txt 최대 수량을 폰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서브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벤트 프로시저죠. 그러면 아마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폰보기에서 컨트롤 상자에 입력을 안 하시고 요 서브 프로시저, 이벤트 서브 프로시저를 실행하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왜 목록 상자에 칼럼 카운트를 쓰셔야 되냐? H3부터 I6이라고 하면 두 줄이에요, 두 줄. 이가 H열이고 여기가 I열이기 때문에 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칼럼 카운트를 생략해 버리면 무조건 1열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H하고 I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칼럼 카운트를 2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 칼럼 카운트라는 걸 설정을 안 해도 두 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속성 창에 보시면 칼럼 카운트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2를 설정해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속성 창에서 2라고 써여 있는 것도 있고 안 써여 있으면 본인이 2를 해 주셔야 됩니다. 2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도 해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엑셀로 가서 문제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칼럼 카운트는 그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엑셀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셀로 와서요. 잠깐 삽입을 해서 사용자 정의 폼 하나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보 상자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로 가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름, 갑자, H열로 갈까요? 4명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범위를 저희가 이제 거기다 등록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H4부터 I7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유저폼 이니셜라이즈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는 안 써도 됩니다. 예, 미점 제가 콤보 상자 이름을 그냥 생략을 해가지고 콤보 박스 1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로우 소스 하시고 H3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I 7까지 4부터 자, 두 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 한 열밖에 안 올라오죠. 왼쪽 열밖에. 그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칼럼 카운트를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보기에 가시면 여기 속성 창이라고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 탐색기 창 아래에 예, 속성 창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개체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속성을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칼럼 카운트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만 당겨 볼까요? 예, 여기를 2로 시험 문제에 보시면 써 있던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2라고 써져 있을 때는 실행을 시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렇게 말이 없어도 2열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열 너비는 제가 설정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가 기본값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다가 써주셔야죠. 이제 없으니까 미는 생략해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콤보 상자의 이름을 몰라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칼럼 카운트 2를 하게 되면 예, 여기 속성에 보시는 것처럼 2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예,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예, 요거 2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열차표 예약의 CMB ID 컨트롤 콤보 상자를 형태로 변경한 후 특정 값을 선택하고 TX 고객 이름이 표시되도록 예,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이 TX 고객 이름에 표시되도록 하라. 그죠? 뭐 목록 너비는 40 cm 4cm인데 예, 이렇게 뭐 하라고 되어 있고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 이름 두 개의 열을 가져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열을 불러왔으니까 왼쪽이 고객 아이디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고객 이름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제 이 콤보 상자를 항상 공부할 때는 저희가 바운드 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디가 123이었고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고객 이름이 예, 홍길동이었다. 그럼 바운드 열이 1이 되면 만약에 txt 뭐죠? 고객 이름이죠. 네, 고객 이름 위에다가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cmb 고객 id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다 대입하는 요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VB에서는 는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같다라는 는과 비교 연산자죠. 그 다음에 대입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대입. 이것 때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과연 1, 2, 3이 넘어올까요? 홍길동이 넘어올까요? 바운드 열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 2, 3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잘못 오는 거죠. 기본값이 바운드 열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을 안 하시면.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로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열을 불러오려면 바운드 열을 또 2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허락을 안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한해서는 또 0점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2일로 설정된 바운드 열을 그대로 놓은 채 오른쪽에 있는 열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럴 때 예, 저희가 칼럼이라는 예, 속성을 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칼럼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칼럼 넘버에 들어가는 인수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열이 되면은 칼럼이 0이 되고 가로 안에 2열이 되면은 칼럼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열에 있는 값을 불러다가 대입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운드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콤보 상자를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바운드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되는 열인 동시에 저장이라는 게 뭐예요? 계산에 참여하는 열을 바운드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바운드열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열을 표시할 때는 천상 칼럼이라는 속성을 가져와야 되고, 칼럼의 인수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다 담가두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콤보 상자 뜨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기본적으로 니들이 바운드열은 좀 봐줘야 된다. 속성 창에 가서. 그래야 이게 뭔가 계산이 참여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칼럼을 쓰든지 뭐 솔직히 말해서 안 쓰든지 그 짓거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공부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바운드열이 뭐냐 그러면 좀 챙겨두세요. 바운드열은 계산에 참여하는 열, 저장열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오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눈에 보고 있으면 여기가 1열만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열 너비를 0으로 만들어서 1열만 보이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2, 3 미스터 홍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보여지고 있으면 무조건 바운드열이 1이니까 이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운드열을 1이다 2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보여진다고 해서 바운드열이 2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열이 보여지던 어떤 열이 숨어있던 바운드열은 직접 속성창에 가서 확인해야지, 그 눈으로 콤보 상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이게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생각인데 이왕 공부하는 거 저는 그래요. 어영구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격증 시험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그 뭐죠? 수박 대부분 다 그러세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한 10년을 넘게 15년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웬만하면 자격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부분 다 배우시려고 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를 강사들도 본인들도 그 기능을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제 수험생들이나 수강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냥 바운드열 1열이면 그게 바운드열이야, 저장하는 열이야, 끝. 그러면 누가 그걸 응용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좀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자 그겁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